저희 피로커머스 얼마 전 공지 보면 가격 하락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1800요정에서 제가 2배 이상 보는 제품이 30%도 안 돼요. 마이너스 때도 재고를 빼야 되는 제품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이렇게 다 가져가고 제품 한 개 이걸 소싱해서 자 이거 이런 방식으로 소싱해서 이거 내가 마진 30%를 봤어. 한 달에 매출이 이 제품 가지고만 50만 원 나오니까 약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5천만 원 하면 1200, 1300을 버는 거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유통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제 몇 주 차죠? 6주 차 아닌가요? 좀 어때요? 아직 과제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 순환 계속 하고 있어요? 다들? 이번에 사원님부터. 이제 퇴사한 지가 저는 이제 한 6개월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기엔 그 타이밍은 좀 제가 봤을 때 지난 것 같거든요. 한 번에 고비를 그래도 좀 넘긴 것 같아요. 안 넘겼어요. 저는 한 3, 4개월 쯤 그때 한 번 오던데, 그래서 그 고비는 한 번 넘긴 것 같고, 뭐 셀링 활동은 집에서 그래도 혼자 하고 있는데 뭐 답답하고 이럴 때가 많긴 한데, 또 근데 또 주문이 들어오면 또 그게 또 풀려요. 이게 참 약간 마약같이 신규 주문 딱 뜨면은 갑자기 다시 이제 의욕이 생기고 막 그렇긴 한데, 진짜 롱런으로 보면 이 작업만 언제까지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빨리 좀 어느 고도까지 빨리 완성해놓고 다른 걸 알아보든가 설계를 다시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하면서 여러 생각이 많긴 해요. 그렇죠. 뭐 잡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마인드셋을 계속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계속 그냥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모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모노클런을 했을 때는 그냥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예. 이유 없이. 근데 이거 스터디를 하면서 나름의 이유가 만들어지잖아요. 주문이 뭐 미미하지만 한두 건이라도 안 들어오던 게 들어오니까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는 반면 이건 생각보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업무를 하고 플랜을 정해놓지 않고 하면은 이게 좀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쉬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어렵고, 두 번째로는 요거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엑셀 작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엑셀 작업이 제가 아직 미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순환하려고 DB 이렇게 원본 하려고 하는데 하루를 다 날렸어요. 또 오류 나고, 그 저녁에 하니까 이셀러스에 물어볼 수도 없고, 좀 요런 부분은 시간을 좀 줄여서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하면 엑셀이 결국 쓰는 것만 쓰거든요. 나중에 내가 이 판매에서 필요한 부분만 거의 주로 쓰기 때문에 정리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달인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교육해 주진 않거든요. 이 셀러스를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시간이 많이 뺏기거든요. 막 답답해하고 겪어보고 막 이렇게 작업하면 이렇게 뻑이 나는구나, 이런 에러를 일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일이 간편해지지 않을까 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만의 루틴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습득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본인이 막 내가 8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걸 겪어봐야 돼요. 그걸 겪고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은 항상 있기 때문에 멘탈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멘탈 관리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현이. 제가 아마 그냥 필살기 없이 집에서 혼자 위탁셀러를 했으면 아마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상품 올리고 내리고 그걸 반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분석하고 대표님이 갖춰야 될 여러 항목들을 지적해 주면서 하려고 하니까 실적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한 3월달 정도 되면은 그게 미끄럼이 되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파급적으로 크지 않을까.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순환이라든지 상품명 가공 이런 게 솔직히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부분도 있고, 빨리 3월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제 이셀러스를 다시 유료회원으로 들어가면서 이래가는 안 되겠다, 다시 리셋을 해야 되겠다 해서 피로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늦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상품의 강화이라든지 순환을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다시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멋진 생활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듣는 얘기들, 뭐 가르쳐 주시는 것들, 질문하시는 것들, 조각조각 이렇게 둥둥둥
저번 주에는 샥 뭔가 이렇게 샥 보이면서 느낌 뭔가 왔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봤던 유튜브도 보고 뭐도 찾아보고 하는데 조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갈아엎자 싶어서 다시 소싱도 해보고 이 도매처는 이렇게도 해보고 며칠에 몇 개를 가공도 해보고 어떻게 순환도 해보고 1개월짜리 스케줄 혼자 막 짜보기도 하고 막 한 달 뒤에 이게 아니었다 했을 그렇죠. 텐데 당연하죠. 일단 뭐 제가 혼자서 뭔가 이렇게 짜볼 수 있게 된 게 좀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다른 데서는 없는 정보도 저희가 많이 알아냈고 그렇죠. G마켓 지금 옥션 인터파크 분석하고 있는데 G마켓 할 때만 해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딱 진짜 간단하게 뭐 상품이 얼마나 뭐 그렇게 적용될까 딱 이 하나로 그냥 딱 몇 분을 찍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엄청 많은 양을 단시간에 좀 같이 하는 거니까 하는데 댓글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죠. 내가 쌓아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도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지만 직접 해보면 뭔가 좀 더 다를 건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그냥 내용 정리지. 내가 테스트할 때 놓쳤던 부분 한 포인트를 얘가 얘기한다든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내가 해봐야 얘가 겉핥기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얘도 노가다 우리처럼 했구나. 근데 얘 확인하는 방법이 내랑 좀 다르네. 가만 생각해보면 저것도 타당성 있네 라는 그 포인트만 뽑아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내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셨고 솔직한 이야기인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교육하냐면 파워딜러 타세요. 1000만 원 뭐 작업회사라도 가세요. 갈고 오세요. 수동으로 100개씩 다 올리면 나한테 오세요. 그럼 가르쳐 줄게요. 보통 이 조건이거든요. 저희 때는 그게 되게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순환하고 가공하고 일단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도가 되게 타이트하게 가야 돼요. 대량등 위탁 판매는요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감이 뛰어나다는 것도 상품명 가공할 때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대량등 위탁 판매는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발견되면 그거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굉장히 그 시간에 뻑뻑하게 타이트하게 내 확률을 많은 상품을 핸들링하는 건데 솔루션을 써서 프로그램을 써서 여기에 최적화된 방법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아야 돼요. 모든 마켓에 그게 기본 준비물이거든요. 사실 순환이라든지 가공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등급 달성하는 조건이 가장 그나마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손해보고 뭐 하려는 소리가 아니고 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준비물 자체가 상품 팔면서 핸들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파는데 의미 없이 똑같은 상품을 계속 몽건 하나 등록해놓고 5,000개 등록해놓고 올렸다 내렸다 똑같은 걸 할 거냐. 여러 공급사들 DB 다 내가 한 개씩 테스트 해보면서 그거 순환 주기 빨리 가져가서 이 중에 괜찮은 공급사 나도 건질 거냐 3개월 동안. 이제 그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제 도매 사이트를 그렇게 팔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오너클레이건 하시든 도매국거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진짜 빨리 자리를 잡으시려면 우리 지금 분석하는 거 다 적용해도 어차피 파워 이딜러 달고 고객만족 우수 달면 저 조건들이 조금 바뀌어요. 그때 가서 또 다시 분석해야 돼요. 물론 지금 이게 필요는 해요. 본인이 타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본인들만의 과제를 진행하면서 찾아야지 다음에 필살기를 안 하고 파워 이딜러를 달더라도 해봤던 기획이 있어야지 파워 이딜러 적용하고 다른 포인트를 적용해서 검색해보고 내가 체크를 한다고. 근데 막연하게 등급만 달성하자 아니라 우리는 포인트 분석하잖아요. 그럼 등급 달성해서 해당 포인트를 녹여놓고 그 사이에 상품명 가공도 대신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딱 3, 4개월, 6개월 차 때부터 등급이 다 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로직을 분석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랑 지금 막 이거 해볼까 저게 빠를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행위랑 천지 차이라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면 약간의 출혈은 감소해야 돼. 출혈이라기보다 힘듦이죠. 마진을 좀 적게 핸들링을 몇 개월 동안 등급 올라갈 때까지 하게 되면 CS가 많아요. 일이 많아져요. 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 일이 많아지지만 내가 이거는 수단이잖아요. 평생 이렇게 팔 거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가장 활용해야 될 최적의 방법을 활용할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활용하기 좋은 부분을 활용해가면서 가야 돼요. 사원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셀러 뭐 6개월 지났으면 다 등급을 최고 등급 달성했었어요. 매출하고 마진을 둘째 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원님이 가진 지식을 그 각각의 아이디어에 조금 요소마다 적용을 했을 때는 못해도 한 30%는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가 사람을 다 배려놓거든요. 필요한 시점에는 필요한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입장이 부럽잖아요. 맞죠? 저보다 더 크게 되실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마진 10% 보면서 파는 것들도 천지태반입니다. 사업적으로 필요한 전략이 있으면 써야 돼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요. 손가락 물면서 막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거 처음에 가져올 땐 그 가격이 아니었는데
저희 피로커머스 얼마 전 공지 보면 가격 하락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1800유종에서 제가 2배 이상 보는 제품이 30%도 안 돼요. 마이너스 때도 재고를 빼야 되는 제품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이렇게 다 가져가고 제품 한 개 이걸 소싱해서 자 이거 이런 방식으로 소싱해서 이거 내가 마진 30%를 봤어. 한 달에 매출이 이 제품 가지고만 50만 원 나오니까 약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5천만 원 하면 1200, 1300을 버는 거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유통.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상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걸 써야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1300% 버는 것도 있어요. 저희 피로커머스 중에서 판매가가 이상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샐러드 마진 빼고도 우리 공고가 이 정도 하면 샐러드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작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적게 보는 것도 우리는 포기는 못해요. 왜? 이게 있어야 이것도 윤활유처럼 굴러간다. 이게 조미료가 돼줘야지 같이 굴러간다고. 그거 10%라도 버는 건데 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다 굴러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막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아, 내 1000만 원 다 써가지고 10% 벌어가지고 100만 원씩 어떻게 보면 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증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디벨롭 되다 보면 내가 마진 많이 버는 것도 생겨나고 내가 핸들링하는 돈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 10%도 안 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5천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나 5천만 원 있으니까 온필스님 말한 대로 자본 증식 기간 필요 없어. 그럼 나는 다 30% 원래 안 팔리도 나 돈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계속 디벨롭 시킬 거야. 가만히 놔두잖아. 5천만 원 써봐요. 이거. 돈은 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연이율도 아니고 월이율도 아니에요. 개당 이율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주문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이윤 받는 거잖아요. 좀 더 혁신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굿즈를 크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이 사업의 본질이 뭘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강의를 뭐 대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욕할 건데. 진짜 핵심 포인트는요.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요. 품절 걱정을 안 해요. 어떻게든 다른 제품 가져와서 다시 데벨롭 시키는 건 일도 아니니까. 내한테 상품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요. 그 정도 되면 중요한 DB는 따로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 돈을 굴려주는 DB는 언제든지 만들어서 숨쉬게 만들 수가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가 최적화된 방법인지. 셀리어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변하는 게 저 되게 오래 걸렸다라고 했잖아요. 직장인 다시 재입사 안 해야 된다는 사모님 지금의 마음이 출발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이 완전 달라요. 달에 300, 달에 200. 특히나 이혼님 같은 경우는 내 가족한테 당당한 아빠. 여기에 또 너무 감정적으로 계속 성공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큰 거를 얻으려면 조금의 리스크는 감당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목적은 가족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모토가 똑같았어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가족은 못 챙기고 직원도 신경 쓰느라 가족 못 챙길 때 훨씬 많거든요. 금전적이나 시간적이나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니지 않아요. 아 그럼 대표님 정도 바꾸면 저도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사람들 사고가. 저도 똑같았고 희망이 없다. 희망이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희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디벨롭하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고 어디까지 갈지는 다 내가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이 큰 거를 위해서 지금 내가 돈을 못 벌지만 쏟아붓는 타이밍도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시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근데 그 큰 걸 못 보고 계속 달에 얼마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 여기에 집착하면서 계속 더 노가다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절대 장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크게 보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 딱 연초에 딱 많은 잡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또 유튜브도 보면 뭐 다큐멘터리, 퇴사, 2024년 고용 한파 대부분 똥 싸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건설 쪽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저도 누군가의 강의를 듣던 한 명이 셀러였어요. 유튜브에 집중한다기보다 올해는 좀 돈 버는 한 해를 만들어 볼까 이 생각 엄청 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뭐 은행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삽니다. 근데 제 마음이 지금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그러진 절대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만든 게 있어요. 제가 대기업 다녔잖아요. 그때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저 월급 딱 300 가져가요. 이게 환상처럼 돈을 벌면서 월급도 많으면서 직원도 알아서 일 잘해주고 회사가 막 성장 이런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표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그 사람, 저 사람의 속내가 뭘까, 저 사업의 본질이 뭘까를 계속 보세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상품명 가보면 어렵다? 어렵죠. 저도 아직 어려워요 사실. 그럼 많은 부분을 순환이나 새로운 공급처 DB를 좀 찾아내거나 눈으로 보거나 이런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혼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그나마 좀 나의 센스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한 반복 작업하는 일들의 속도나 양만이라도 늘려야 돼요. 가공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젠가는 와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몰려들 때는 또 가공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막 주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인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가공은 가공대로 계속 가되 순환, 공급처, DB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해주세요. 공급사 DB라도 걸러내는 작업이라도 하세요. 오노클랜이든지 아니면 대표님 하시는 게 투비존, 투비존 아니면 도매국이라든지 소싱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주문이 막 들어오면 주문 처리해보면서 이 공급사는 대응이 빠르네, 성장 빨리 나오네, 이런 것도 다 체크하면서 공급사를 발라내면 그게 제일 빨라요. 그렇게라도 찾을 만큼 시간을 좀 쓰세요.